자, 여러분들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인적 공제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추가 공제 뭐 이런 부분 했는데요. 간략하게 우리 인적 공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인적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적 공제. 이 인적 공제는 뭐냐면 사람과 관계된 공제 항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인적 공제는 두 개가 있다고요. 기본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는 4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인데 4개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기본 공제를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 공제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 있죠. 이 부양가족 수의 뭡니까?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부양가족, 그러니까 가족을 어디까지를 가족으로 볼 건지에 대한 개념하고 결국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개념은 뭐냐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 범위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 요건이 뭘까요? 여러분들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요건 2개가 갑니다. 연령 요건하고 또 뭐 있습니까? 소득 요건이에요? 소득 금액 요건이에요? 소득 금액 요건 요 2개를 뭡니까? 모두 만족했을 때 기본 공제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 요건은 직계 존속이라면 60세 이상이고요. 직계 비속이라면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 그 다음에 연령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 2명 있어요. 배우자랑 장애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만 19세도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자, 소득금액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이 아니죠. 소득금액이란 있죠. 소득에서 여러 가지 경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정의하죠. 근데 이 소득금액이란 말은 구성이 그러니까 몇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소득금액을 얘기하느냐. 8조. 종합소득금액이 6개 있잖아요. 입에서 건전기 합산한 종합소득하고 퇴직 양도까지 포함한 분류소득 합한 8개의 그죠 소득금액 있죠. 그 금액의 합계액이 뭐예요?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요,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죠, 그죠? 왜? 그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분리과세 소득은 그자가 소득을 얻었지만 세금을 내고 끝냈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제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여재산이 있거나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세목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소득금액이 아니죠, 그건 소득금액이죠. 소득금액의 정의는 8종이니까 그건 정여재산 금액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소득금액을 판단한다. 근데 소득금액 100만 원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바로 총급여액이라면, 그죠? 총급여액 기준 500만 원 이하까지는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돈을 한 푼도 안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금액 이하로만 번다라면 그것까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배웠어요.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부자식도 되고 계부, 계모도 되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다 되고, 그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위탁아동, 6개월 이상의 위탁아동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거 문제를 통해서 판단하고 자기 거로 만드시고요. 그럼 추가 공제 보겠습니다. 냉면 얘기했는데, 그지? 추가 공제의 기본 요건은요, 기본 공제 대상자를 뭐예요? 그죠? 기본 공제 대상자를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본 공제가 아닌 자가 추가 공제를 못 받아먹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 공제가 아닌 부양가족이 있으면요, 걔는 탈락이다 이 말이에요. 추가 공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4가지가 있다, 그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있죠. 경로자 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이다, 그죠? 그럼 1인당 100만 원 깔아주고요. 장애인 공제는 말 그대로 이 장애인을 우리가 협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광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판정된 자도 있지만 우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있죠. 상해용사도 해당이 됐고 또 그죠? 장애가 아니고
항시 치료를 좋아하는 있죠. 중증 환자도 뭐야? 그죠? 장애인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제를 웃기는 부분이 항목 간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칙은.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에 여러 가지 해당이 된다라면요. 1타, 2피 혹은 3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항목 중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또 아주 예외적으로는요. 그래서 중복 적용을 안 해주는 항목도 있어요. 특히 두 개는. 그죠? 중복 적용을 배제 안 하는데요. 요까지 어제 배웠죠. 그죠? 오늘 요거 어제 하려다가 뭐야? 약간 길어질 것 같아서 끊었는데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한번 보죠. 두 가지. 자, 그러면 부녀자 공제대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말 그대로 부녀자라는 말 자체가 뭐야? 내포하고 있는 바가 여자분을 그죠? 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장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유일한 그죠? 공제 항목이 되겠습니다. 얘는 예전에 보면 한 20년쯤 전에 보면 이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및 맞벌이 공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맞벌이 하면 그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일정한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 이 두 개를 없애는 과정에서 뭐야? 여성단체에서 뭐야? 항의해서 그걸 왜 없애냐? 없애지 말라, 맞벌이 공제를. 그래서 그죠? 데모를 했어요, 여성단체. 그래서 그 데모를 보고 겁을 먹은 기재부에서 뭡니까? 아, 알았어요 하고 이제 진정하면서 존치하던 규정이 바로 있죠.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는 규정이 바로 부녀자 공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실제로 크다는 혜택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얼마요? 1인당 이제 소득자한테 한 번 해주는 거라고요. 소득자가 여성인데 요 요건 두 개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라면 얼마 해주겠다는 거야? 50만 원. 아, 50만 원이 현금 50인 줄 아세요?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소득공제 아니에요? 세액공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금액이 캐시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현금으로 뭔가 캐시백 받는 거라고 보는 반면에 소득공제는요. 자기의 세율만큼을 캐시백 받는 거니까 사뭇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50에서 6%면 얼마입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있죠. 80% 이상이 50%는 비가 면세. 그 중에 뭡니까? 남은 50%에서 그죠? 50% 중에 한 80%는 뭐예요? 그진 6%에서 15% 세율에 다 구간에 포진해 있거든요. 6%면 얼마입니까? 50. 6 얼마죠? 3천원이다. 이거죠. 안 받고 만다.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죠? 그런데 요건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여성만 낸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 오화 요건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면요, 우리 공제를 준다. 시험에서는요, 두 번째를 가지고 내요. 여자 기혼 여성을 딱 그죠, 소득자로 딱 그죠, 올리고 나성실 여자분 딱 때리고 뭡니까, 그죠? 나성실하고 뭡니까, 그죠? 남편을 배우자가 있다고 딱 때리는 거야. 그러면 뭐야? 아니 이건 뭐지? 방송사고가 일어났네. 자,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여성인데 배우자가 있다는 말은 그죠? 신랑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라고 해요. 맞벌이 부부 이렇게 불리죠. 보통 남자가 돈을 번다 하면 내가 지금 소득자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돈을 벌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50만 원 공제해준다. 그죠? 첫 번째 경우는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여성인데 뭡니까? 세대주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세대주. 그러면 만약에 뭐 여성인데 만약 민지 씨 얘기해 볼까? 민지 씨 같으면 여성이다. 그럼 지금 세대주가 지금 집에 있는데 독립적으로 분가해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요. 그럼 세대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부자자 공제가 안 될까? 여성인데.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돼야 되죠. 부양가족은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 가장인 경우에 큰언니가 있고 아기를 기를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 어떤 경우일까요? 보통 아기가 있는데 여자가 혼자 사는 있죠. 뭐
배우자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배우자가 없으면 뭐 사별했든지 이혼했든지 뭐야. 그죠? 부양가족이 있다면 대부분 부양가족이 자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이 있는데 혼자 뭡니까? 세대 주면서 부양가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여성가장이라고. 위험은 아니고. 그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성가장이라고 보통 자연적인 언어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장이라면 가장이 되려면 세대주구나. 그리고 가장이 되면 부양가족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지 씨는 여기에 부전자 공제가 안 된다고. 왜? 아니 지금 배우자가 결혼 안 하니까 배우자가 없고, 그 다음에 세대주를 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죠? 본인이, 그죠? 해당이 되는지는 본인이, 그죠? 요걸 보고 판단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야? 그렇다면 이게 1인당 뭐야? 50만 원 공제해주는 제도가 부녀자 공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성의, 그죠? 이 여자분들 중에 소득이 많은 분이 꽤 많아요. 알게 모르게 소득이 꽤 많은 분이 있어서 우리 법은 너무 많은 소득을 버는 분에 대해서는요, 이걸 배제합니다. 이거 안 해준다 이거죠.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소득 금액 기준이에요. 종합 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라고 규정합니다. 그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오잖아요. 근로소득자 나성실, 여자분인데 2로 생각해야 돼요. 2. 그죠? 주민등록번호로 판단해야 돼요. 예전에 근로소득자 나성실 했는데, 그죠? 1로 넣은 적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그 여자분이 안 해요. 이름이 나성실이 여자란 분이 있습니까? 2로 판단해요.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1인지 2를 보고 판단하는데, 보통 그리고 또 예전에는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가족 관계를 보고 여자인지 판단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가족에 보니까 뭔가 시부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부모는, 그죠? 소득자가 여자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유추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 프로그램이 좀 바뀌어서 그런 문제를 낼 수는 없는데, 예전에 그죠?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그죠? 나성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렇게 나오든지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 안 되죠. 근데 보통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출제를 어떻게 내냐면 예의 급여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총 급여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득 금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제를. 얼마를 빼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미리 선행을 하고 왔죠. 그죠? 그래서 보통 급여를 제고할 때 4,120만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한 500단위로 내니까 총 급여액이 4천이라는 정보가 있으면요, 이 금액을, 그죠? 우리가 어제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공제를 빼니까 결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3천이 안 된다는 거 알죠? 2,875만 원인데요. 그래서 3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총 급여를 4천을 제시하면, 그죠? 부녀자 공제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거 이렇게 제시하면 요거는 뭡니까?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 거고, 만약에 어떤 나성실이에 이제 총 급여를 4천을 제시하면 어떻게, 4,500을 제시하면 3,300이라고 있잖아요. 소득금액이. 그죠? 하여튼 2,875만 원, 3,300 몰라도 돼요. 3,300 몰라도 되고, 총 급여 기준으로 4천이라면 3천이 안 되고, 4,500이면 3천을 넘는다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부녀자 공제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였잖아요. 그죠? 그런 점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판단 못 해가지고 부녀자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못 체크하면 5점이 날라가요. 5점이 부분 점수가 없어요. 항목별 연말정산은 10점은 다 부분 점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밀하게 우리 판단해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있죠. 그 범위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그것만 충실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금액이 왜 안 되는지를 미리 선행을 할 때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한부모 공제예요. 한부모.
오늘 뭐 신문을 보니까 씁쓸한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출산율이 0.98명이다. 그럼 두 명이 만나서 0.98명인데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전쟁이 아니고 전쟁하면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죠? 남자가 많이 죽으니까 출생률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출생률이 1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뭡니까? 저희 나라가 그것이 유일하대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랄까 이렇게 아기를 그죠 출산할 수 있는 베이스를 좀 그죠 해줘야 되는데 뭐 안 낳고 싶어 가지고 안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굉장히 심각해요. 이렇게 그죠? 지금 현재 그죠? 제가 나중에 노인이 있죠.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노인이 되면 얘들이 지금 있잖아요. 제 인구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한 해에 뭐야? 작년에 태어난 애가 32만 명이거든요. 근데 제 나이대 있죠. 인구 있잖아요. 제 생년원 일자를 다 모으면, 그죠? 특히 58년생이 가장 많아요. 58년생을, 그죠? 우리나라에 58년생 손들어봐! 하면요. 100만 명이 넘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생하고 58년생하고 뭐야?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고요. 그러면 3배 정도 차이 나니까 애기 한 명이 뭡니까? 노인 3명을 부양해야 돼. 그게 됩니까? 힘들어가지고. 이게 누구 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죠? 바로 우리 자녀의 얘기라고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 좀 이거 그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출산 한 명 하면 한 명당 1억 원씩 줘야 돼요. 출산하면 1억 원 줘야 돼요. 1억 원 줘도 있죠. 1억보다 더 들어요. 하지만 1억 주면 조금 출산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요? 뭐 아기를 어떻게 그죠? 돈으로 한가하지만 그렇게라도 강력하게 해서 뭐예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1억 줘도 그죠? 그 아기가 뭐예요? 태어나서 국가한테 내는 세금이 1억이 훨씬 더 돼요. 1억 줘도 돼요. 농토모 보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1억을 좀 주면 좀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1억 주면, 그죠? 1,000만 원 주면 안 해요. 그렇잖아요.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출산 없는 자녀를 가지라면 가지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1억 주면 약간 뭐예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해야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얘기가 좀 빠졌네요. 이거 볼게요.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부모가 뭐야? 소득자가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자의 있죠. 부모가 한부모라는 말이 아니고 소득자가 부모인데 내가 있죠. 양부모. 그러니까 내가 부모인데 한부모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그죠. 부모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소득자가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뭐 사별해서 없던지 이혼해서 없던지 그래서 이런 어떤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죠 이혼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세요. 우리 이상하게 그죠 애기도 안 낳고 그죠 이혼도 그죠 굉장히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뭐예요 뭐 미풍양속에 뭔가 유교 사상에 뭐 하지만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이혼도 세계 거지 뭐 상위권이고요. 출산율도 뭔가 밑으로 상위 1등이잖아요. 그죠? 이게 참 문제인데. 자, 한부모 공제 볼게요. 그러면 소득자인데 배우자가 없다. 부모여야 되니까 일단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죠? 부모여야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 얼마씩 해주냐면요. 이렇게 1인당 100만 원씩 공제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부모가 소득자잖아요. 소득자가 한부모가 돼야 된다고. 소득자 본인이 부모여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부모인데 내가 배우자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남자가 한부모인 경우하고 여자가 한부모인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적 용어로 부르는 걸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싱글 데디라고 하고요. 요거를 뭐예요? 싱글맘이라고 해요. 보통 또 그렇게 불러요. 싱글맘이라는 거는 혼자 여성이 아기를 키우는 있죠. 여성을 싱글맘이라 하고요. 싱글데디가 뭐야? 아기가 있는데 배우자 없이 혼자 키우는 아빠를 뭐예요? 싱글데디라고 해요.
꽤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한두 명 꼭 볼걸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한두 명은 꼭 가족에 하나 정도는 있어요. 불임 부부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돼요. 뭐 불임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세법은 그 나중에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그죠? 인구 장려 정책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나중에 소득 공제 항목에 보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좀 베이스를 깔고 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얼마나 주냐면 100만 원 공제 준다고요. 100만 원 공제. 이것도 100만 원 공제 준다고요. 공제 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자가 남자인데 혼자 있으면 뭐야? 혼자 있으면 100만 원 해주고, 내가 여자분인데 그죠? 배우자가 없이 애를 키우고 있다면 뭐야? 100만 원 공제 준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괜찮은데요. 이걸 왜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분은 약간 뭐야?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얘하고 지금이죠. 1타 2피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여성 가장이면 뭐예요? 자녀가 있고 혼자 애를 키우잖아요. 그럼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가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법은요. 어떻게 해야 하고요? 여성만 되잖아요. 그죠? 중복 적용 배제라고 하는데 여성만. 그 여성만 쪽에 해당이 되고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0만 원. 요거는요. 요거는 1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 큰 놈이 뭐죠? 한부모가 되니까 얘를 뭡니까? 동시에 1타 2피를 안 해주겠다. 하나만을 뭡니까? 공제해주겠다는 있죠. 배제 원칙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뭐 해줘도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50만 해서 뭐 얼마나 더 그죠? 살림살이가 펼지 모르지만 그죠?